It's my life. 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학부의 권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IT뿐만 아니라 이제 AI 이렇게 되면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분야가 발달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 분야가 좀 특이해서 특이하다기보다는 그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권영우라고 합니다. 박사 학위를 2014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분산 시스템 클라우드로 이제 받았고요. 박사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한 3년 동안 그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이제 포닥 또 교수 생활 다 하시고 모교에 오셔갖고 네, 또 맞습니다. 후학들을 네. 가르치고 또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좀 디지털 트윈, AI, 근데 또 특이하게 재난 이런 용어들이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 요즘 교수님 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하는 연구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통 이제 요즘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뭐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보다 전통적인 분산 시스템 혹은 분산 시스템 응용 뭐 시스템 무슨? 이렇게 이제 분산 시스템. 분산? 네. 흩어져 있는 그 시스템. 분산, 네. 흩어져 있다는 분산 시스템. 네,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쪽의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네요. 분산 시스템이란 게 뭡니까?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클라우드는 그걸 하나로 또 모으는 거잖아요. 예, 클라우드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분산 시스템의 이제 한 분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재난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분산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찾던 차에 이렇게 이제 재난, 특히 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한 2013년, 14년 요때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마칠 때쯤이었는데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면서 제 연구 주제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제안서를 한번 써보자 그러셨고 그 제안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이제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우연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도이치텔레콤이라고 하는 연구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실제 연구는 이거지만은 이거를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럼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박사 마치고 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난 혹은 지진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진을 감지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건데 스마트폰으로 지진을 감지할 수 네,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거 보면은 다 거기 이제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현재 뭐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몇 걸음 걸었는지 다 이렇게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가속도 센서 뭐 혹은 운동 센서 뭐 이렇게 막 부르는데 이 가속도 센서가 흔들리는 그 패턴을 가지고 이게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움직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미국의 그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저는 거기서 이제 이런 지진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고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 만들고 이런 걸 이제를 연구를 했었는데 정말 그때 이제 우연찮게 2016년하고 17년에 이제 경주 포항에서 지진이 이제 크게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연구가 한국에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때도 뭐 한국의 여러 언론사에서 갑자기 취재하고 싶다, 인터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제 연구가 좀 소개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경북대학교로 돌아오게 되었고 경북대학교에서 이런 지진 연구를 계속 이어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한 10년째 계속 이런 지진 감지를 위한 뭐 연구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분야를 조금 더 넓혀서 지진뿐만 아니고
뭐 호우, 침수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폭염,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재난으로 이제 좀 분야를 넓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 연구가 이제 취업하려고 원선했는데 그 연구소에서 마침 그런 걸 우리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런 얘기를 보면 거의 이제 그런 연구가 안 되고 있을 초기 단계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좀 발전되기 시작을 했던 시기고, 휴대폰도 스마트폰이 나온 지 뭐 한 3, 4년 정도 지나면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뭐 클라우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뭐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유행처럼 막 시작하던 찰나였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쪽 연구는 거의 이제 선도적으로 하기 시작하신 세계적인 연구자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네요. 예, 좋게 와주시면은, 예, 그런 거고, 좀, 뭐, 근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분야는, 컴퓨터인데, 이제 이런 재난 혹은 지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오랫동안 지진 연구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AI 모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네. 이렇게 자꾸 이제 보시니까, 좀 마음에 안 드셨죠. 예. 그럼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 텃세 견제 이런 것들. 예,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조금이 아니라. 네.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구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았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뭐 인공지능 연구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굉장히 쉽게 이제 되는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던가 할 때는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그러면 이제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챗 땡땡 쓸 때 간단한 질문은 금방금방 답해주지만 네. 아주 좀 어려운 질문이나 좀 아주 논리적이었던 그런 깊게 들어가는 질문들은 답변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오는 것과 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법칙은 뭐 어디나 다 통할 것 같은데, 우리 연구할 때나 아니면 공부할 때도 조금만 공부해서 한 80점, 85점은 쉽게 맞지만 90점에서 100점 되는 거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저희 이쪽 연구에서도 예, 그 90점에서 더 이 향상된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 다른 분야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담으로 교수님은 지금 몇 점 정도 올라오셨어요? 이제 한 92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 7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말씀까지 하시고. 재난이나 가뭄, 홍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한다고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재난을 뭐 관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재난을 관리하는 여기에 나온 측면에서도 것처럼 디자스터 매니지먼트, 재난 관리. 네, 맞습니다. 근데 관리에는 여러 가지 뭐 단계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좀 준비하는 단계도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탐지하는 부분, 탐지 혹은 감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할 때도 뭐 단기에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러면 대응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도 이제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렸다가 뭐 한 일주일 동안 알아눕고 다시 회복해도 계속 골골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감기 걸리기 전처럼 쌩쌩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회복 탄력성, 얼마나 빨리 원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잘 관리를 평소에 해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평소에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왔을 때 빨리 탐지도 하고, 그다음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시나리오도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 현장에 나가서 막 그걸 탐지를 하시나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건가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 보면은 현실 세계와 또 다른 이제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 놓고 현실 세계의 정보가 들어오면 그 사이버 세계에서 예측하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예, 뭐 후자긴 한데요. 그래도 실제로 이제 지진과 유사한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지진이 계속 날 때마다 데이터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이제 지진 같은 경우에 일본 가서 실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실험실인데, 거기다가 이제 실제 사이즈의 건물 한 3층짜리를 지어놓고 이걸 막 흔들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진짜 건물을 무너뜨리는. 네,
그 무너뜨립니다. 한 3년에 걸려가지고 실험을 이제 다 계획을 하고 건물을 세우는데 저희가 뭐 직접 이제 실험에 그 주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실험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아 여기 우리 센서 좀 붙일 수 있게 해달라. 뭐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보통 이런 거는 토목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 이런 데서 이제 실험을 메인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가서 이게 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하는 연구가 이런 재난 쪽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좀 다른 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재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연구들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폭염이라든가 기상 관련돼서는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차별화로 실제 데이터 혹은 실제 현장에 가서 데이터 수집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제 그 사고 현장, 재난 현장 가서 얻기는 어려우니까 실험실에서 그런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그런 실험을 하면서 그때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링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진 시스템을 처음 만들고 나서 미국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짜리면은 그렇게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없이 그냥 지진 왔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6.0짜리 오면은 굉장히 이제 피해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2021년 12월 달에 제주도에서 규모 한 4.6인가 해서 꽤 큰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제주도 해안가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 지진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희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들이 다 정상적으로 기록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잘 동작한다라는 것을 그때 좀 확인하게 됐죠. 그럼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그거를 잘 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주로 쓰시나요? 아니면? 예, 근데 이제 예측을 하는 재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감지를 하는 또 재난이 있습니다. 이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더 빨리 감지하는 그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뭐 홍수 이런 것들은 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뒤에 어디가 침수가 된다. 아니면은 침수가 될 때 뭐 몇 센치 정도로 침수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예측지가 실제 기상청과 같이 해서 예측에 실제 활용이 됐나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기상청하고는 한 8년째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수하고 침수는 요거는 기상청 쪽은 아니고 뭐 지자체 쪽에서 이제 활용은 아니고 그냥 연구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진만큼 그쪽 홍수 뭐 이쪽 이렇게 연구가 많이. 예, 제가 그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진보다는 갈수록 여름에 폭염하고 또 지역에 따라 국지성 호우 막 그러면서 한번 또 비가 오면 지역에 따라 특히 올해 맞습니다. 25년대 그게 심했었는데 몇백 밀리씩 내리고 막 짧은 시간 안에. 그럼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앞으로 10분 뒤에 어느 지역이 얼마큼 오니까 빨리 뭐 대처를 하라 아니면 대피를 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보통 그거를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같은 걸 써서 이제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을 써왔는데요. 그 방식을 쓰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건 이미 기상청에서 그런 걸 하는데 차별점이 뭔가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이 포인트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대구 폭염을 예측하는 걸 이제 한번 우리 데프리카 하자고 했었는데 뭐 폭염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원래 하던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구동을 하는데 뭐 한 3-4시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은 수분 안에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써서 빨리빨리 예측을, 그러니까 초단기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특히 호우나 이런 예측할 때 그 AI 용량은 엄청나야 되겠네요. 빠른 시간에 모든 개선을 많이 하려면. 그렇지 않? 꼭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막 엄청난 이런 그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요즘 이런 생성형 AI에 비하면은 그냥
충분히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예,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It's my